안녕하세요. 소리한 책방의 괴작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봄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산 기온이라는데 날씨가 많이 변하네요. 오늘도 소리한 책방 정기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실련맘님, 대기하고 계셨고 랭스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탐정 안단산 이야기가 있었고 김사림이라는 작품이 화요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니 정말 기쁘고 신이 나네요. 2주 후에는 또 새로운 탐정 안단산 이야기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작품도 거의 준비가 끝났고 다음 주에는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번에는 아마 2개로 나누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윤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구입한 노트북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씩 만져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JT 작가님이 책임단 매니저로 수고해주고 계시고 조마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올린 안단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예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글 쓰는데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2주 후에 올라갈 새로운 안단산 이야기도 새로운 시도가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꿈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밤하는 칠일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세찬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레오 잠든 인석은 무언가에 놀란 듯 몸을 꿈틀거리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를 깨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꿈 속에서 인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였죠. 두려움에 휩싸인 인석은 뒤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복도 끝에는 낡은 나무문이 있었고 인석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과 녹슨 금속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어둠 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덤에서 무언가 거무지한 것이 꿈틀거리더니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지며 인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석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나 그림자를 올려다보니 그 안에서 붉은 기운이 보였고 그것은 마치 거인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인석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니라 그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기 전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마침내 인석을 붙잡아 서공으로 들어올리며 그의 뒤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귀를 찢을 듯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인석은 기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꿈이었소라고 안심하며 협탁이 있던 유리컵에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붉은 두 눈을 가진 그림자가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그의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도망치기 위해 방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꿈속에서처럼 끝없는 어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성은 여전히 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역시 꿈일지도 모르니까. 그가 쫓아오는 그림자를 뒤에 도망쳤지만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성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채로 계속해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화려하게 만개하지 않고 드문드문 튀어나오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드문드문 튀는 벚꽃을 보며 예전처럼 한 번에 꽃잎이 흩날리며 커지는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벚꽃이 만개했을 때 통성하게 펼쳐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 풍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죠. 지금은 그 느낌이 많이 덜한 것 같아요. 아마도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단독스러워서 새벽에는 꽤 추운다 하면 낮에는 조금 더운 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벚꽃이 예년처럼 한꺼번에 만개하지 않고 조금씩 드문드문 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날씨에 벚꽃이 제대로 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꽃이 핀다는 것만으로도 봄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벚꽃이 한층 더 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가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그 화려함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드문드문 계속해서 피다나 그냥 쓸쓸하게 퇴장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벚꽃이 피는 속도도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부산에 사는 추미님이라는 구독자님이 부산의 벚꽃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산 쪽은 이미 벚꽃이 한참 피고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국토가 넓어서 지역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부산에서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벌써부터 보였다고 하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서울이나 경기도의 벚꽃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공원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벚꽃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올림픽 공원 쪽에 가야 해서 서울의 벚꽃 상황을 비교해 볼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동네 벚꽃이랑 비교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도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벚꽃이 제대로 피었을지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약간 걱정도 됩니다. 어쩌면 서울은 더 따뜻해져서 벚꽃이 만개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접속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간단한 인사를 남겨주시면 라이브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꿈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사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에요. 요즘은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예지몽을 잘 꾸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꽤 예지몽을 자주 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현듯 꿈에서 예지몽을 꾸고 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라이브 시간에 제가 그 예지몽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죠. 예지몽이라는 게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바람처럼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기는 꽃이 필 날씨인데 너무 추워서 아쉽네요. 야고요. 맞아요. 저희 동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그 꽃들이 마치 화려하게 활짝 피기 전
잠시 쉬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좀 아쉽고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따뜻해지면 벚꽃이 활짝 피겠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래요. 내일 서울에서 공원을 가게 되니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볼지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꿈을 꾸면 특히 고등학교 시절이나 20대 초반에는 예지몽을 자주 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가 와도 발신자 표시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고 나면, 예를 들어 회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면 그 꿈에서 깨고 나서 바로 전화를 받게 되면 회자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화해도 그 꿈이 기억나서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지몽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카 태몽도 꾸었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예지몽을 자주 꿨는데 요즘은 그런 예지몽은 거의 잘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혼탁해진 건지 그런 꿈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만약 예지몽을 꾸고 싶다면 내일 백화처럼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꿈을 꾸기 위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지몽을 꾼다고 해서 제 삶에 특별한 변화나 생기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꿈을 꾸고 싶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예지몽이 흥미롭고 신기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섭님께서도 좋은 방송을 부탁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만 5년 이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진섭님처럼 소원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참여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글을 쓰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에 제가 깜짝 놀라며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아, 나 그 작품 안 썼구나 하고 바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수의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자들에게 책을 발표하고 그들만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선점 안단산과 반인반기 두 권의 종이책이 6월 초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출판사의 편집장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편집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표지 시안도 나온다고 하니 책이 이제 출판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2월에는 저도 여러분을 종이책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저희 출판사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두 책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종이책을 내는 것이 처음이라서 정말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의 토익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5일간 진행되는데 저는 그중 2에서 3일 정도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도 구경하시고 제 얼굴도 보러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이책이 나오게 된 것도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신 이유는 탐정 안강산이 인기를 끌었고 또 저희 소리님들 덕분에 구독자가 10만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전자책을 넘어 종이책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양이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두운 방,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년 전, 이 집의 주인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 누나는 매일 밤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행성 동물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평소에 애교를 부리며 주인과 잘 지냈지만 요즘 들어 자꾸 창밖을 응시하며 반쯤 되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이었기에 주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누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주인은 고양이 누나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건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 같았고 그 소리는 고양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친해진 동네 친구인 소라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라는 주인에게 오래된 집에는 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고양이를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누나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몰래 고양이 누나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고 밤이 되어 거실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누나나 어슬렁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지? 주인은 숨을 죽이며 누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누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계속 따라갔고 누나는 뒷장을 내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어 번 몰더니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숨을 죽이며 문 안을 따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지? 창고 안에는 고양이들이 가득 있었고 누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제외한 고양이들은 반투명한 존재였으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보니 덩치가 좋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역시 다른 고양이들처럼 반투명한 존재였고 주인을 보지 못한 채 고양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양이들을 몰고 마당 밖으로 나가 함께 춤을 추고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주인은 너무 놀라서 짐을 뛰쳐나와 친구 소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소라는 그제야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집 아저씨는 2년 전에 죽었어. 고양이들을 여러 마리 심었는데 그 아저씨가 죽은 후 고양이들도 모두 사라졌어. 아마 내가 본 건 그 아저씨와 고양이들일 거야. 주인은 그제야 자신이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고 다음날 근처 절의 스님을 찾아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주인과 그를 따라간 고양이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 그녀만 키우는 고양이 누나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고 기인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채팅창은 좀 조용한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7년만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소리한 책방을 많이 보고 있는데 5년 전 작품들이 특히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한참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 작품들과 지금의 작품들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다 보니 그때그때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작품을 다시 보면 이걸 내가 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의 제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포 스타일을 많이 썼고 지금은 추리나 범죄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공포 이야기를 자주 썼어요. 그때 작품을 다시 읽으면 지금과 비교할 때 물론 나레이션이나 영상 자체는 지금보다 못했겠지만 그때의 느낌도 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뛰는 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슬로우 러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걸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주로 걷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뛰는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JT 작가님도 옆에서 슬로우 러닝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고 운동도 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무릎이 약간 아프기도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서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리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라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라 벚꽃이 피고 있는데 저희 동네 벚꽃도 조금씩 피고 있지만 아직 많이 작아요. 다음 주쯤에는 만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로우 러닝처럼 벚꽃도 조금씩 더 피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뛰기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물론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뛰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죠.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잠깐씩 운동을 하긴 하지만 글을 쓰거나 편집하는 일이 대부분 앉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운동이 부족하게 되니까 몸에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뛰어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조금 희소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뛰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뛰다가 대도 나오고 살이 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하지만 운동을 시작했으니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작은 걱정은 덜어두고 계속 뛰어보려고 해요. 또한 무리하지 않기 위해 슬로우 러닝을 시작했는데 속도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무릎에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뛰니까 무릎에 큰 부담이 가지 않아서 좋고 몸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몸에 더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더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갑자기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천천히 뛰면서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름님도 저녁 산책을 갔다가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꽤 추운 지역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산책을 갔을 때 한 30분 정도 파카를 입고 나갔어요. 그래도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침에는 꽤 쌀쌀하고 낮에는 또 덥고 그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리니까 입을 옷을 고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하고 낮에는 또 덥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적당한 옷을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바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입고 나가야 해서 그걸 벗고 다시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더욱 불편하고요. 날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즌이라서 옷을 입는 게 꽤 까다롭네요. 서진님이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글을 쓰려고 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를 조심해야죠. 예전에 커피숍에 가면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JT 작가님과 저는 항상 녹음을 해야 하니까 목 건강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정도 밤사 일을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하루 종일 강의하는 일이 많았고 방학 특강이 있을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목을 많이 썼더니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작가 목소리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힘을 내고 있어요. JT 작가님도 저랑 비슷한 일을 했는데 JT 작가님은 목소리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목소리가 허스키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JT 작가님처럼 목소리를 잘 유지하는 분은 정말 드문데 잘 유지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서면님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 요즘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학원 반사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다 보니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소리가 조금씩 허스키해졌죠.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목소리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계속 힘을 내고 있어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친구 진로와 함께 배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의 예점 중 하나는 유럽의 유명한 숲 블랙포레스트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동화와 전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블랙포레스트를 향해 출발했어요. 바이킹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어 빽빽한 숲속에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낯설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빨리 빠져나가자. 진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만에 동의하며 속도를 높여 걸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숲의 길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고 서로 격려하며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숙소에서 느껴지는 공포를 진정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점차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까지 들려왔습니다. 더불어 소공을 떠다니는 전체 물면의 뒤도 보였자. 법에 질린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뭐지? 진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빛이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었고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며 우리 주위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우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더욱 음침하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바닥은 끼걱거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로는 오두막에서도 다시 그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저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그 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빛이 사람의 형체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놀란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죠. 밤새도록 달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우리는 그들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정 덕분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 다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때 진로가 나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그렇게 웃으며 말한 진로는 갑자기 점색을 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숲에서 들었던 정체불명의 존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진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이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존재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실감하니라 우리는 또 다른 공포를 맞이한 채 숲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친구 진로와 함께 괜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여행의 일정 중 하나는 유럽에 있는 유명한 숲, 블랙포레스트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은 전설과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블랙포레스트를 향해 출발했죠.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고 빽빽한 나무들로 인해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길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 빨리 빠져나가자. 진로가 말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속도를 높였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숲의 복잡한 길은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우리는 숲속에서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이 울음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까지. 그뿐만 아니다. 허공을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귀까지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뭐지? 진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고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빛이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며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몇 시간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더욱 음침하고 으스스한 느낌이었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바다는 뛰걱거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로는 다시 그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그것이 사람의 형체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달리기 시작했죠. 발이 닿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달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결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정 덕분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 다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때 진로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그렇게 웃으며 말한 진로는 갑자기 점색을 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숲에서 들었던 정체불명의 존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진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이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존재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는 다시 숲을 떠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며 또 다른 공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미지의 공포와 싸워야 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저는 그것이 콘텐츠 창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운영에 있어 AI의 활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전하면서 그림 작가가 없어도 원고만 있으면 웹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소리한 책방도 지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이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저희 성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일은 저와 JT 작가님이 첫 번째 AI 영화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영화라고 하기엔 조금 미숙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짧은 공포 스토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처음 스토라 어설프기도 하고 길이가 짧지만 앞으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긴 작품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AI는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정말 괜찮은 AI 단편 영화나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매우 짧지만 그만큼 AI 기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스토리 작성뿐만 아니라 대본 쓰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 방송본에서 보조작가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본 작성은 낯설지 않아요. 또한 저희 작가님들 중에서도 방송 대본이나 시나리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사포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매우 잘 하십니다. 앞으로 영화 쪽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로아님께서 소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작품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채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직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창작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AI가 사람 목소리도 생성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세밀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서무의 목소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한 AI 보이스를 들으면서 10년 후에는 AI가 만든 스토리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목소리와 스타일을 유지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와 JT 작가님은 모두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JT 작가님은 선의 현상에 대해, 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창작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AI 기술을 잘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기존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들의 피드백도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는 스토리 채널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소리한 책방의 특징은 창작 스토리를 많이 올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독특한 매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갈 콘텐츠들도 점점 다양해질 것이고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물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웹툰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점 안당산을 웹툰으로 만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무단 백화의 이야기도 웹툰으로 그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웹툰 작가들, 심지어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도 가능해질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지다. 그날이 오면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스토리 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창작의 가능성을 넓혀가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 진노와 함께 대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여행 일정 중 하나는 유럽에 있는 유명한 숲, 블랙포레스트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은 전설과 도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블랙포레스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어 빽빽한 숲속에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길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 빨리 빠져나가자, 진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속도를 높여 걸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숲의 복잡한 길은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고 서로 격려하며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죽속에서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이 울음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까지. 그뿐만 아니다. 허검을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기까지 볼락자. 겁에 질린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뭐지? 진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고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빛이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었고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며 우리 주위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더욱 음침하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바다는 끼걱거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로는 다시 그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그것이 사람의 형체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노래와 달리기 시작했죠. 발이 닿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달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결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정 덕분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 다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때 진로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그렇게 웃으며 말한 진로는 갑자기 점색을 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숲에서 들었던 정체불명의 존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진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이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존재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는 다시 숲을 떠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며 또 다른 공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고 숲을 떠나면서도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숲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아직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경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에서 겪은 그 기이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고 언제나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숲에서 겪은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고 그 일이 주는 공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숲을 떠나고 나서도 그 일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숲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에 불과했는지 모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숲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동련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첨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나 주제가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런 반박이 있어서 가끔은 자신이 덜 재미있게 느껴지는 글을 쓸 때도 있고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조회수와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항상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콘텐츠면 조회수나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내가 쓰면서도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던 거 맞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건 덜 재미있지 않나 싶은 글들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 이건 진짜 재미있다 싶은 글들이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이 참전을 하면서 늘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던 중 이정님이 밤을 새웠다 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생하셨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저희 안당찬의 탐정 조시인 태산 캐릭터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도 태산 캐릭터를 매우 좋아하고 JT 작가님이 태산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태산의 귀여운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캐릭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무당집에 숨어 사는 형사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면 계속해서 써나갈 생각이지만 써봐야 할지 말지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묵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에 어묵판을 끓였는데 치즈 어묵을 먹고 조드러기가 나서 잠깐 감안했어요. 다행히 라이브를 하면서 집중하다 보니 조드러기가 사라져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계속 저희 소리한 책방의 방송을 틀어놓고 들으시고 다시 듣기도 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뿌듯합니다. 그리고 가제트 형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가제트 형사를 재밌게 봤고 그 형사가 항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는 설정이 참 재미있었죠. 가제트 형사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의 목소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유머러스해서 그런 스타일의 목소리가 좋아요. 한이 선생님 목소리다 가제트 형사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달려라 한이에서 나온 그 한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훌륭한 목소리였죠. 그분의 목소리가 중정으로 깔리고 까불까불한 부분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죠. 저도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번에 제작한 AI 영화에서 저와 JT 작가님의 목소리가 등장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아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짧은 본토 스토리인데 더빙을 정말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탐정 안강산도 영화 스타일로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그때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창작의 진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피드백을 받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 진로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여행의 예정 중 하나는 유럽에 있는 유명한 숲, 블랙포레스트를 탐험하는 것이었고 그 숲은 전설과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블랙포레스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어 빽빽한 숲속에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길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 빨리 빠져나가자. 진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속도를 높여 걸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숲의 복잡한 길은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고 서로 격려하며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숲속에서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이 울음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까지. 그뿐만 아니다. 커본을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빛까지 보였자. 겁에 질린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뭐지? 진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고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빛이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었고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며 우리 주위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더욱 음침하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바다는 삐걱거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로는 다시 그를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그것이 사람의 형체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달리기 시작했죠. 발이 닿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달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결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정 덕분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 다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때 진로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그렇게 웃으며 말한 진로는 갑자기 점색을 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숲에서 들었던 정체불명의 존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진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이 점점 더 섬뜩하게 믿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존재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는 다시 숲을 떠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며 또 다른 공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고 숲을 떠나면서도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숲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아직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지구를 느꼈고 그 경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에서 겪은 그 기이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고 언제나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숲에서 겪은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고 그 일이 주는 공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숲을 떠나고 나서도 그 일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숲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에 불과했는지 모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숲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숲에서의 일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잊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 진로와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여행의 일정을 짜는 중에 우리는 블랙 포레스트라는 이름의 숲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숲은 전설과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마치 그곳을 가야만 진정한 여행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숲을 탐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블랙 포레스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고 빽빽한 숲 속에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의 어두운 분위기는 점점 우리를 압도했고 마치 우리가 그 숲 속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 보였고 길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숲속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도 발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해서 숲속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해가 지고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숲의 길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방향을 찾으려 할 때마다 계속 다른 길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까지. 그 속삭임은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우리는 우연히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나이가 보였지만 우리는 잠시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두막 안의 분위기는 더욱 음침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바람은 찬물을 흔들었고 바다는 끼걱거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로는 다시 한번 그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로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자 그 빛은 다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빛이 사람의 형체로 변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우리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으며 도망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달리면서 우리는 숲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톡 쉬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친 우리는 마을을 떠나 다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로가 나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그러더니 갑자기 진로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바로 숲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의 말이 단지 농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고 진로 역시 그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경험이 단순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숲에서 겪은 일들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상상이었는지 모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경험이 주는 무서운 감정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숲에서의 일이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길 사건이었음을 깨달은 후 우리는 그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숲을 떠났지만 그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숲에서의 그 공포와 그 존재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녔고 그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갔습니다.